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주영입니다. 저는 이번 입시에서 정시로 서울대 기계공학부 최초 합격,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부 최초 합격, 그리고 고신대 의예과와 카이스트 시스템 반도체공학부에 최종 합격을 했고 서울대 기계공학부 24학번으로 최종 등록했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관심을 가져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정시 확대 이후에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의 내신 점수를 반영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가 시작이었고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단은 정시 전형인 만큼 수능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소위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는 명목하에 내신 대비를 게을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과목을 이수했는지 또한 평가 요소이고 감점 요인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자습 시간 확보를 위한 3학년 선택 과목 수강은 지양하고 최소한 전공의 방향성에 맞는 과목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물리학과 수학을 기초로 해서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분야입니다. 4대 역학으로 통칭되는 고전역학적 지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다양한 매체에서 로봇을 접하고 이를 만들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른 분야와 협업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공학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보여주는 기계공학부의 아름다움과 멋에 끌려서 기계공학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대생들은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입생이지만 분명히 이 뒤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요. 저는 2학년 때 김희영 선생님의 물리학 1 수업과 장혜준 선생님의 화학 1 수업을 수강했었습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혼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2학년이 되면서 원과목을 혼자 대비하려고 하니까 선행 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과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학원을 알아보던 와중에 친구들이 알과형을 추천해줘서 다니게 되었는데 가까운 위치와 거기에 대해 학교별로 구성된 반이 다른 학원과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물론이고 교재랑 과제가 좋았습니다.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 기출문제와 당일 EBS 연계교재에 더불어 작년도 EBS 교재들이 활용된다는 것을 토대로 제작된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시험 직전 기간에는 학교에서 배부된 프린트까지 반영해 주어서 내신 대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장희준 선생님은 내신에 출제 가능한 다양한 암기사항과 고난도 영역인 양적 관계를 재밌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 김영 선생님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막힘없이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은 물리학 1과 생명과학 1이었습니다.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저는 이 두 과목이 가장 안정적으로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화학 1과 더불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가원 시험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 대폭 내려가면서 화학 1과는 반대로 선택자가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화학 1보다 시험 운영과 시간 배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과목의 특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암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여 암기할 부분이 많은 지구과학 1 과목보다는 고난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요소가 많은 생명과학 1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편차는 있지만 과탐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개념과 고난도 문제 풀이 간의 괴리가 크고 수능에 한해서는 시간적 압박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좌를 수강하면서 기본을 쌓은 뒤에 기출분석과 다양한 논리로 구성된 엔제들로 문제풀이 실력을 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뒤에는 시험 전체를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훈련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국어와는 다르게 한 번에 두 과목을 보는 특이한 시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을 시험 응시하고 2분을 쉬었다가 30분을 다시 응시하는 정규 시험처럼 연달아서 두 과목을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시험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부러 피곤한 시험대에 시험을 보거나 다른 공부를 모두 마치고 나서 보는 등 다양한 방향의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면 본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든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수시는 성장의 과정이 평가에서 플러스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정시도 결국 연말의 수능 성적이 전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높은 점수와 선생님의 보수적인 조언은 학생 입장에서 무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네 수능 점수라는 말을 귀에 닳도록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엔 언제나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나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면 언젠가 빛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능 직전에는 만점자 인터뷰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8시간씩 21조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자는 시간을 제하고 한두 조각 정도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수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물론 중요합니다. 남들은 앞서 나가고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달리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쉬고 노는 것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분명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의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세상엔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당장 근처의 알과양과 다른 유명한 학원들이 즐비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공부라는 건 자신이 하자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